5급이라는 시험은 분명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처음에 가지 말았어야지. 너 무조건 돼. 다 돼. 이런 얘기야. 너무 케바케라서. 보통 보시면 그 글 공부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한문 공부를 했다든지 조금 나이가 있으시다든지 혹은 이렇게 쓰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익숙한 사람들은 듣기가 되게 잘 나오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랬거든요. 영어 공부를 할 때 토익 시험도 옛날에 봤을 때 듣기가 제일 잘 나오긴 했었어요. 듣기는 그냥 내가 앉아서 듣기만 하고 귀만 제대로 뚫리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듣기가 또 잘 나온 사람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예능 같은 걸 많이 보는 사람들이 영화 같은 걸 많이 보는 사람들이 확실히 듣기가 잘 나와요. 배열하기. 구분 점수가 있다고 채점 기준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아무런 기준이 없이 허무맹랑하게 그냥 막 뒤죽박죽인데 그럼 1점도 못 받겠지. 근데 시험 여부의 기준에 보면 이런 말은 있어요.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점수를 다 준다. 문장보를 써야 돼요. 대신 수식어 같은 거 위치 있잖아요. 부사 같은 위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먼저 부사를 써야 되나 아니면 먼저 조동사를 써야 되나 이런 게 잠깐 헷갈릴 때 있단 말이지. 그런 거가 하나씩 바뀌었을 때는 부분 점수가 깎이는 거지 다 깎이진 않아요. 절대. 근데 막 목적으로 써야 되는 단어를 제일 앞에다 갖다 쓰고 주어로 써야 되는 단어를 제일 뒤에 갖다 쓰고 이러면 어이가 없겠지. 그러면 점수를 못 받는다고 보는 게 더 낫겠단 말이지. 부분 점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간다. 연동문이에요. 네. 근데 그는 학교에 가서 자전거를 탄다? 사실 되거든. 맞아요. 그랬을 때 일반적인 상황을 봐야지.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안 하게 되냐면 자전거를 학교 가서 왜 타? 이거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 타면 왜 안 되는 거? 혼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한강이 가까우니까 한강 같은 데 가서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교통수단으로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단 말이지. 물론 요즘에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따릉이를 많이 타고 다니긴 하겠지만 중국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자전거 뭐예요? 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학교 가서 자전거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학교 간다는 얘기를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중국어 시험이니까 외국 사람들의 그 마인드로 시험을 내지 않는단 말이지. 그럴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건 항상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우리가 규칙 안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혁명을 좋아해! 나는 이거 뒤엎을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더 높은 위치거나 그 자리와 그런 파워를 가진 다음에 그걸 해주시고 지금은 그 규칙을 따라야 돼요. 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들한테. 또 이게 또 시험 요강에서 보면 5개를 반드시 쓰세요. 한 단어를 그러니까 쓰지 않을 때마다 그만큼 상응한 점수가 깎일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점수 배점이 30점이라고 치면 5개 단어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 5개 가운데서 5개 다 쓰면 일단 기본 점수를 30점을 보고 나서 뭐 점수를 조금씩 깎겠지. 뭐 틀린 부분이 있거나 문법으로 틀렸거나 하면. 근데 5개 단어 가운데서 아예 그냥 시작을 할 때 4개만 썼어요. 그러면 그 5개 단어 가운데서 한 개만큼의 그 차감은 일단 그냥 하고 들어간단 말이지. 30점 가운데서 6점이 깎이는 거잖아요. 6점이 없이 24점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잘 써도. 그런 거고 대신 한 2개 정도 모르겠다. 그래!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2개는 정말 그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그렇다고 치는데 3개부터 이러면 생각합니다. 그럼 시험에 가지 말았어야지. 3개를 모르는데 시험에 다음에 다시 도전 다른 파트에서 점수를 얻어야지. 그러면 3개를 모르는데 시험에 갔어. 그럼 답답한 거지. 내가 친한 학생이라면 야 너 시험에 왜 갔어? 공부 안 했네. 왜냐하면 테스트 5급과 같은 경우는 99번에서 5급 단어만 내지 않아요. 절대. 4급 단어를 섞어줘. 4급 단어를 2개 섞어줄 때도 있고 4급 단어를 3개 섞여서 5급 단어랑 이렇게 5개를 낼 때도 있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4급 단어 2개에다가 5급 단어 3개 섞는단 말이야. 그거 거기에서 네가 3개를 모른다고? 단어 안 배웠네. 그거는 문제 위주로 가요. 왜냐면 그런 단어들이 문제에 속속히 숨어 있어요. 왜냐면 표현을 하려면 그런 단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은 어떤지. 저와 같은 경우에는 단어장의 종류가 2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5급 단어만 있는 그 단어장, 순서대로 쫙 있는 단어. 다른 하나는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그 문제 단어장이 있어요. 그 문제 단어장을 절대로 밑에 부분에다가 선생님들이 5급 단어만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겠다라고 싶은 단어, 4급 단어가 있으면 넣고요. 심지어 3급 단어인데 학생들이 자주 까먹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 단어장에다 넣어줘요. 학생들한테 이거 5급 그 순서대로 있는 그 단어를 그냥 외우고 싶으면 외우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시험을 보는 게 항상 그 문제 단어장을 시험을 봐요. 그 문제 단어장에는 3급 단어도 있을 거고 4급 단어도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필수로 필요한 5급 단어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활용도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어장은 진짜 A, B, C, D 순서로 배울 때 있잖아요. 오늘 10개를 외웠는데 10개가 다 R로 시작이야. 미쳐. 내일에 10개를 외웠는데 내일에 다 V로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발음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훨씬 내가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 나왔던 단어장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가능해요. 이게 제가 지금 누군가를 저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까지 어떤 책이 굉장히 핫하게 떠올랐었냐면 6개월 만에 중국어 HSK 6급을 마스터하고 아리바바 취직하기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거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그 사람의 성공 신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런 공부 방식을 나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해도 되겠지만 나는 그 책을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항상 중국어 강사로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물론 학생들한테 야 우리 한 달만 빡시게 연습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너 무조건 돼! 다 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사람들마다 너무 차이가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기준 그리고 나의 신체적인 발달 수준 이게 다 다르거든요. 한 달 딸 수 있어요. 하기에 달려서 정말 이거 진심 내가 정말 내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한 달에 딸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옵션이 붙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할인권 같은 거 아니면 기프티콘 같은 거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제일 크게 쓰이는 글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항상 우리가 이제는 많이 당했으니까 알잖아요. 밑에 작은 글씨가 뭐가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 한 달이라는 이 큰 글자만 보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 많아요. 사급을 몇 점 받았는지 지금까지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당신이 그래도 듣기, 쓰기, 독해를 어느 정도 평범하게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이런 게 그 조건이 만족되어야지 한 달이라는 그 틀 아래서 완벽하게 이걸 마스터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나는 그냥 돈만 들고 그 다음에 연필만 들고 가서 등록하고 한 달 하면 다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저는 사급 들으라고 해요. 저 웬만해서 사급 들으라고 그래요. 웬만해서 사급 들으라고 해요. 왜냐면 나는 어떤 주의냐면 물론 제 성향의 사실 수도 있어요. 사급을 예를 들어서 180점 턱걸이를 받았어요. 그래서 5급 가겠대요. 근데 나한테 고민이 돼갖고 사급을 한 달 더 듣고 바로 5급 갈 거 아니면 지금 바로 5급 갈 거라고 하면 나는 이걸 길게 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최종 목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5급 고민하는 학생들은 다 최종 목표가 5급 또는 6급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바로 5급을 가서 힘들게 5급을 힘든 싸움을 해서 막 3개월, 4개월 남들이 한 달, 두 달 하는 거 5개월까지 끌고 갈 거니 아니면 차라리 지금 4급을 확실하게 다져가지고 5급을 우리도 남처럼 정말 떳떳하게 한두 달에 바로 합격할 거니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4급.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토익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990점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정말 영어를 잘해서 그게 토익 시험이든 아니면 뭐 IELTS든 토플이든 그 어떤 시험을 봐도 고득점이 나오는 사람이니까 하면 또 어떤 사람이 또 있냐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 그 시험만 주구장창 파고들어서 규칙 같은 걸 배우면서 소위 말하는 스킬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점수를 받았다면 실전에 가서는 조금 어느 정도 리스크가 크단 말이죠. 똑같아요. HSK라는 것도 중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쌓여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정말 나는 오로지 이 시험만 필요해서 어느 특정 업종에 취직해야 되는데 이 점수가 필요하다 하면 그것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하는데 집중하겠어요? 아니면 그 단어를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쓰는 거에 집중하겠다? 아니란 말이죠. 시험이라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5급이라는 시험은 분명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5급을 정말 고득점으로 합격했잖아요. 웬만큼 어느 정도 중국어는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말이 아니라 듣는 건 잘할 거예요. 하지만 5급을 받았다고 해서 중국어 잘한다라는 평가 기준은 아닐 거예요. 합격을 가를 정도는 아닌 거 같아요. 합격을 가를 정도는 아니고 5급에서 성어가 다가 아니에요. 대신 6급까지 보고 있다. 성어 다예요. 6급이 더 많이 나와요. 듣기 좋게 쓰기 할 거 없이 성어가 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어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도 그 단어를 보고 그냥 죽은 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의 뜻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부분의 성어를 보면요.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가 거기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런 분들이죠. 옛날에 한문 공부를 하셨거나 조금 어르신들인데 옛날에 이렇게 한문으로 신문을 보셨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정말 잘해요. 나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또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마 그러면 진짜 안 하는 애들 아싸 이거 안 하거든. 어떻게 얘기할까? 10개가 있어. 너희들이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 맞긴 해. 하지만 선생님이 있잖아. 선생님이 도와줄 거란 말이지. 너희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나한테 찾아왔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 10개는 다 아니더라도 요 가운데서 한 6개만 하자. 그러면 또 잘 따라와요. 사실 내가 6개도 학생들의 생각을 해서 덜 줄인 거예요. 사실은 정말 하려면 4개만 해도 되는 거야. 근데 4개만 해도 된다 그러면 학생들 2개 하거든. 뭔지 알죠? 이거 나간 뒤로는 학생들이 이제부터 얘기하는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던 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내가 아무리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본인은 제일 잘 알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공부 방식 가운데서 내가 소홀히 대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해요. 심지어 한 번은 학생들한테 이거 적으라고 했어요. 네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내가 그래서 힘들어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10개만 적어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거 했기 때문에 네가 점수가 덜 나왔구나. 이건 하나 더 해보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선생님들이 항상 그래요. 듣기 공부를 할 때 스크립트를 주잖아요. 심지어 선생님들이 발음교까지 다 달아줘. 5급인데 발음교 달아준 이유는 그냥 보고 말라고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읽는 연습까지 해야지 이 공부가 완전히 끝난 거요 라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공부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읽는 것까지 못했어. 그러면 걔가 나한테 적어왔겠죠. 읽는 연습을 못했다 이게 1번. 이걸 해야지 점수가 오르지.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점수가 안 올라요. 한 달 더 하든 2달 더 하든. 하지만 내가 하면서 뭔가 빠뜨렸던 그 절차거나 발걸음이 있는데 그걸 메꿔줘야지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자기 자신 스스로를 한번 보라고. 다들 하는데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뭐 나보다 뭐 머리가 하는 거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